Okay, I'm fine. 괜찮아. 괜찮아. 땡땡땡땡땡. 올라 반갑습니다. 테크의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인텔, 애증의 인텔 15세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인텔의 현재 상황, 그리고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어쨌든 욕을 한 바가지 먹어야 될지도 모를 인텔의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인텔은 현재 13세대와 14세대의 CPU 불안정성 이슈로 몸살 수준이 아닌, 좀 표현이 저렴하긴 하지만 거의 다구리 수준으로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정도로 쳐맞으면 회생은 가능할까 싶긴데 어쨌든 열심히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인텔이 잘못했으니까 맞아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자, 이 내용들 처음 접한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상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인텔 13세대와 14세대의 경우 특히 i9 라인업이 유독 심한데, 인텔은 CPU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높은 전력 사용량과 그로 인한 높은 발열을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했다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인텔은 이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13세대나 14세대 특히 상위급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열이 엄청납니다. 저도 14900K 리뷰에서 보일러라고 말씀드렸듯이 CPU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했어요. 밥도 먹이고, 그래서 열이 더 나지만 괜찮아 라는 포지션을 취했던 거죠. 문제는 이렇게 출시된 프로세서에서 사용 중 서서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애들이 서서히 맛이 가는 거죠. 자, 이유 모를 오류가 터지기 시작했고,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었지만 결국 이 시스템 불안정성 문제가 인텔의 13세대와 14세대 프로세서가 원인으로 밝혀진 겁니다. 자, 심지어 인텔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후 해당 이슈가 과열 반응을 보이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전력 제한을 사용하도록 하는 바이오스 패치를 합니다. 자, 여튼 급하게 인텔 베이스라인 프로필이라고 하는 인텔의 전력 제한 바이오스를 등장시키면서 성능은 좀 저하되었지만 대신 이젠 안전해요라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하더니,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의 서멀 벨로시티 부스트 기술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당 버그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라며 또다시 후속 패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게임 제작사들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저는 해보진 못했지만 패스 오브 타이탄즈라는 게임을 제작한 알데론 게임즈라는 이런 곳에서 인텔 13세대, 14세대 프로세서 때문에 자꾸 오류가 생겨서 미쳐버리겠다. 심지어 이 문제 때문에 인텔에 요청을 했고, 인텔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도 해당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목격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SSD라든지 메모리도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이 내용 가지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튼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서버를 결함이 가득한 인텔 CPU에 비해서 100배나 충돌이 적은 AMD로 바꾸고 있고, 만약 우리 게임의 서버를 호스팅하거나 할 경우 인텔 13세대라든지 14세대는 절대 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제작사에서 대놓고 인텔 13세대, 14세대 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작사 대표가 극 인텔 안티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 그렇죠, 게임 제작사에서 이렇게 행동한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다구리 수준으로 처맞고 있다고 했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요 정도까지 했으면 좀 괜찮을까 싶었지만, 이후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워프레임도 구타 행렬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개발자들은 게임에서 자꾸 충돌이 발생하는데 해당 충돌에 우리 게임과 관련한 오류 코드를 발견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동안 찾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후 엔비디아의 그래픽 드라이브 오류가 원인인 것을 찾아냈고, 해당 오류가 알고 보니까 CPU 프로세서의 전력 사용량이 매우 높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또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 개발사의 큰형님도 등장합니다. 바로 에픽게임즈죠. 자, 에픽게임즈마저도 자세히 포트나이트에서 인텔 13세대와 14세대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기 바란다면서 시스템 바이오스 설정 방법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식을 쓰게 되면 시스템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10% 넘는 성능 저하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에픽게임즈에서도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인텔 13세대, 14세대가 문제가 많다라고 그냥 대놓고 까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길고 긴 과정을 거친 후 얼마 전 인텔은 한 이틀인가 3일 전에 공식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하면 자체적으로 RM에 입고된 프로세서들을 확인해 본 결과 마이크로 코드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 코드 문제로 인해서 프로세서에 잘못된 전압 요청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해당 마이크로 코드 패치를 진행할 예정이고 8월 중순에 파트너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중순에 보드 파트너사들에게 전달되면 이 보드 파트너사들도 이 자체적으로 테스트 검증을 하고 공식 업데이트가 나올 거니까 8월 말 혹은 9월 초에 새로운 바이오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슈로 인해서 인텔은 뒤지게 처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 이미지는 번지점프급으로 나락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걱정되는 게 있죠. 출시일은 다가오고 있는 에로레이크, 바로 15세대입니다. 가장 최근 등장한 루머에 따르면 15세대 최상위급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코어 울트라 9 285K의 경우 스펙상 부스트 클럭은 이전 세대보다는 낮지만 유출된 루머에 따르면 QS 샘플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14900K 대비 8%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젠 9950X보다 2% 앞서는 성능을 보여줬다고 해요. 인텔 기대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950X가 170W, 285K가 250W TDP 구성이라서 공정한 비교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자, 결국 따지고 보면 현재 유출되고 있는 루머상에서도 인텔 15세대는 썩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그 방금 보신 것처럼 성능 루머에서 285K가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처럼 15세대 일부 라인업의 경우는 아예 이전 세대보다도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 세대보다 발열은 또 줄어들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15세대가 나오는데 얘기로는 되게 성능이 올라갈 거다. 숨은 엔지니어 가서 개발했다 난리였잖아요. 설렘을 엄청 쳤잖아요. 우선 엔지니어링 샘플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들어온대요. 그게 8월 말에서 9월 초에 들어와도 보드가 안 들어왔어요. 성능도 조졌어요. 15%에서 20% 상승? 근데 CPU에 따라서 14세대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있대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평화 나세요. 고맙습니다.